처음부터 공기는 묘하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미닫이 문이 열릴 때마다 조용한 물소리와 숯불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신부가 될 소연은 물잔을 돌리며 떨리는 손을 감추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은빛 액세서리를 반짝이는 예비 사돈댁 어머니 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의 아버지 민호가 들어섰습니다. 빛이 바랜 감색 정장, 해진 솔기와 손목 부분에 다른 원단, 오래 사용해 광이 흐릿해진 가죽 서류 가방, 칼라 안쪽에 손수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지요. 구겨지긴 했지만 단정히 다린 낡은 흰색 셔츠와 버클에 도금이 벗겨진 묵직한 허리띠가 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자리에 그 정장으로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산등성이처럼 날카로운 선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아버지의 소매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호는 의자를 살짝 당기고 낮게 인사했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장이 낡아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쉽게 구겨지지 않는 천처럼 질긴 결을 가지고 있었지요. 정 회장은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의는 옷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집안의 격도 마찬가지고요. 옆자리에 예비 신랑 태준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려 물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자리니까 천천히 그러나 말은 끝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냅킨을 반듯하게 접더니 물잔의 수면을 보고 있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오래 지켜왔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리처럼 깨져 흩어졌고 방 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사모님, 겉모습이 다라면 마음은 어디에 놓으시겠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면 낭만을 말하게 마련이지요.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짧은 눈짓 앞에서 입술을 다물고 말았지요. 이야기를 계속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사람의 겉과 속, 체면과 품격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불빛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문밖 복도는 길었습니다. 조용한 물소리, 낮은 발소리, 구겨진 자존심의 숨소리가 겹쳐 들려왔지요. 소연은 계단참에 잠깐 멈춰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정장의 어깨선이 저녁빛을 받아 조용히 꺾여 있었고 오래된 가방의 손잡이가 손바닥에 굳은 살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고 사람의 길은 걸음이지. 오늘의 바람이 내일의 길을 바꾸지는 못한다. 단정한 말 한 줄이 계단 손잡이에 조용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을 열어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에 닿는 바람 소리가 길게 늘어졌지요. 격이 맞지 않는다 낮게 중얼거리자 말은 곧장 가슴께에서 돌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다 지웠습니다. 품격은 어디에서 오나?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같은 시각 공단 끝자락에 작은 사무실에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장을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걸치고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납품 일정, 원단 검수, 직원 생일,
야간 식대 빼곡한 글자들 사이 빈 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만년필을 들어 조용히 적었습니다. 내일 본사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일의 언어로 답한다. 펜촉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밤 공기에 얇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회사 자료실에서 협력사 명단을 넘기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표지판처럼 굵은 글씨 하나가 눈을 잡아채고 있었지요. 소백물산 원단 공급, 장기 파트너. 사진 속 대표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만 태주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그 손, 다른 가방 손잡이, 구겨지되 깨끗이 다려진 낡은 정장. 얼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지요. 설마 아니다. 설마. 그러나 심장 어딘가에서 작은 망치가 똑똑 같은 자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모닝커피를 기울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회의, 그 소백물산 대표 온다지?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해. 비서는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만 현장 평판이 유난히 좋습니다. 품질도 납기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직원 복지로 유명합니다. 정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문이 실적을 대신하지 못해요.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일어섰고 정 회장의 손에서 컵받침이 가볍게 미끄러졌지요. 오래된 감색 정장이었지만 걸음은 분명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 섰습니다. 조용한 인사가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민호입니다. 납품 문제로 협의하러 왔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이 흔들렸지요. 태준의 목젖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원단 사양 변경건, 공장 라인 재배치로 해결 가능합니다. 단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말끝마다 현장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줄곧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말을 건넸지요.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지도 누군가의 마음을 긁어내지도 않는 목소리. 정 회장은 손가락을 꼬며 낮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정장으로. 민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옷은 오래될수록 사람이 새로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정리되자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민호는 한 박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라 했지요. 바람은 지나갑니다. 다만 약속은 남지요. 태준은 그제야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약속? 그의 마음속에서 무너져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갈라지고 있었지요.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회의실에는 말의 흔적이 한동안 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병 너머의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낮이 저물어가는 빛, 어제의 말, 오늘의 침묵,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모르는 내일의 표정. 그녀는 컵받침을 천천히 정리하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기준. 밤이 되자 민호는 사무실의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지게차 냄새, 재단실의 재봉 소리의 잔향, 늦게까지 남아있던 직원의 인사. 그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정장의 어깨선이 가로등 아래에서 낮게 반짝였고 그는 자신에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겉모습이 아니라 말로 증명한다. 밤은 길었고 소연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꺼풀을 감으면 자꾸만 저녁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던 아버지, 차갑게 웃던 정 회장의 얼굴,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던 그 말. 격이 맞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귓가에 돌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거실에서는 민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정장의 상의는 소파 위에 걸쳐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셔츠 컬러가 불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 마시지 못한 녹차 잔이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더 들이키지 못한 채 멍하니 차갑게 식은 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쩐지 담담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잘못한 건 우리 쪽이 아니야. 옷이 낡았을 뿐 마음은 새로웠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요. 격이 안 맞는다고. 사람은 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남을 재단한다. 그러나 기준은 바람 같아서 쉽게 바뀌는 거야. 오늘의 기준이 내일은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 또 다른 기준이 서지. 민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음처럼 낮고 꾸준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부지런히 일어나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의 상견례를 돌아보며 정리한 메모가 놓여 있었지요. 신부 집안 검소, 과도하게 소박, 격 불일치. 그녀는 적어둔 글자를 한 번 더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늘 기준을 지켜야 해. 그래야 체면이 유지되지. 옆에서 신랑 태주는 미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바람이 내일의 길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떤 단단한 신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너무 서두르신 건 아닐까요? 소연 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준아.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어울려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해. 내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내가 이어받을 텐데 그에 맞는 며느리를 맞아야 하지 않겠니? 태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제 본 낡은 정장이 겉모습과는 달리 곱고 깨끗해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오래된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부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늦게까지 남으셨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내 집과 같지. 내가 먼저 지켜야 너희도 편안하지 않겠니?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젯밤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본사회의 준비. 겉모습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 낡은 글씨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 회장은 비서와 함께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협력사 대표들 몇 분 오신다고 했죠? 예, 회장님. 특히 소백물산 대표님도 참석 예정입니다. 이번 신규 원단 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잠시 번뜩였습니다. 소백물산? 이름이 낯익네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마 별 상관없겠지. 작은 회사들이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태주는 비서의 손에 들린 명단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대표이사 민호. 바로 어제 저녁 낡은 정장을 입고 상견례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곧장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직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인물은 오래된 감색 정장을 입은 민호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서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곧 체면을 차리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단정히 서류를 펼치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원단 계약건 저희가 새롭게 확보한 기술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다만 품질 유지와 직원 안전을 위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이 담담했지만 어쩐지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목에 걸린 스카프를 살짝 고쳐 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어제 그 사람이. 옆에 있던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소백물산 대표님이십니다. 순간 정 회장의 눈가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무심히 던졌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눈길을 피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낡은 정장 대표이사주의 요망.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호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정 회장이 급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 대표님,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시간이 보여줍니다. 어제는 바람이었고 오늘은 기록이지요. 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태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듯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이 그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회사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걸어 나오자 소연은 반갑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는 잘 됐어요? 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다만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일 거다. 소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묵직한 그림자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의 여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소백물산 대표님, 생각보다 카리스마 있으시더군. 맞아요. 외모는 소박했지만 발표는 정밀했고 설득력이 대단했어요. 그 속에서 정 회장은 커피잔을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컵받침 위에 떨어지는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 오래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이 날카롭게 뱉어낸 말. 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남자가 오늘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협력사의 대표라니. 그날 오후 태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혹시 소백물산 아세요? 소백물산? 알지. 원단업계에서 꽤 오래된 곳이지. 납품 신뢰도 높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지 못할 기술력으로 유명해. 그 대표님 성함이 민호시죠? 그래, 민호 대표.
왜? 태주는 순간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어제 회의에서 배웠는데 인상이 인상적이어서요.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협력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 저녁 어머니가 모욕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민호는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 상의는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에 사인을 하고 잠시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던데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던 나는 그저 작은 공장 사장이 아니야. 수십 년 전부터 원단업계를 일군 사람이고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소백물산의 대표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왜 항상 낡은 정장을 입고 다니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옷으로 무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일로 무게를 채우는 거다. 나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어깨를 맞대고 싶어서 늘 이런 차림을 고집했다.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격이 맞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무시하던 정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자 분노와 자부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제 저희를 모욕한 그 사람들 곧 알게 되겠네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된다. 며칠 뒤 대규모 계약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본사 강당에는 수많은 언론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소백물산 그룹 전략적 제휴 체결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정 회장 부부도 초청장을 받고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 삼아 온 것이었지만 곧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 있는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민호였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의 중심, 소백물산 대표이사 민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태주는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신뢰, 화려함이 아닌 실력. 그것이 기업을 세우는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곧장 정 회장의 귓가로 꽂혔습니다. 어제 자신이 던진 말과 정반대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길을 피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강당은 여전히 환호와 박수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서 있던 민호의 짧고 단단한 연설을 두고 서로 감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소백물산 회장님이래.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말이 깊이가 있더군. 역시 몇십 년 업계를 지킨 분이라 달라. 정 회장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태주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어제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정 회장은 대답 대신 손에 쥔 클러치 가방을 3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소백물산 대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 어제 상견례에서 우리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낡은 정장 입은 사람이? 그럼 우리가 모욕을 준 사람이 바로? 그래. 소백물산이라니. 업계에서 이미 대기업 반열에 오른 회사야. 이번 계약건에서도 중심에 서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지며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체면만 생각하다가 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회사에도 영향이 올 수 있어. 그 사람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더군. 만약 등을 돌리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급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소백물산과의 납품 협약 건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토라니? 이미 합의된 사안이잖아. 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래요. 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떠올랐습니다. 민호.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어제의 일 때문이다. 같은 시각 민호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을 지키지 않는 지방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그들의 기준, 이제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정 회장은 초조해졌습니다. 언론에도 곧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백물산, 협력사와의 거래 조건 강화, 중견기업 어사, 전략적 파트너십 위기설. 이 기사 제목만으로도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회의 자리에서 한 임원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소백물산과 무슨 마찰이 있었습니까? 정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사과드립시다. 민호 회장님은 겉모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심을 보이면 받아주실지도 몰라요. 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을 구기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미 잘못 던진 말이 사라질까? 더 큰 치욕만 남을 뿐이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돼요. 회사도 위험해지고 저도 소연 씨와의 인연을 잃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소연은 아버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돈댁과는 완전히 끝내실 건가요? 민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남을 재단하는 순간 그 집안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다. 우리는 굳이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른거리는 건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지요. 며칠 뒤 정 회장은 다시 비서실로 불려갔습니다. 급히 전해진 보고는 그녀의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소백물산이 이번에 추진하는 원단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와 겹친다고 합니다. 업계 주요 파트너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건데? 그런데 상대 회사들은 소백물산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소백물산은 기술력도 있지만 업계에서 신뢰가 확고하다지 않나? 이러다 우린 거래처를 모두 빼앗기는 거 아닌가? 정 회장은 손에 들린 펜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민호 그 사람 우리가 몰라봤구나. 그 시각 민호는 오래된 정장을 다시 차려입고 계열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경건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도입하신 복지제도 덕분에 현장 직원들이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거래처 확장건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은 회사를 키우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건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몸으로 배운 철학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힘을 얻었고 그 힘은 자연스럽게 업계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홀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왔지만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 회장의 이름을 검색한 순간 수많은 기사와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섬유업계 혁신주도 민호 회장, 수십 년간 무사고 납품, 소백물산의 신뢰, 수만 명 고용 창출, 사회공헌 앞장서. 태주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셨던지 간에 저분은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야.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분이었다니. 정 회장은 결국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할까?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께도 회사에도 필요한 일이에요. 정 회장은 손가락을 꼬며 눈을 감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체면을 지키려다 이미 더 큰 것을 잃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사람들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을 거예요. 민호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너희 세대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살아가기를. 아버지, 그리고 너 소연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격이란 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우는 거야. 소연은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정장의 어깨선이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업계 잡지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소백물산 민호 회장, 업계 구조 재편 주도. 기사 속에는 정 회장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낡은 정장을 입은 촌스러운 사돈 후보가 아니라 업계를 움직이는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정 회장의 집무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전화벨은 끊이지 않고 울렸고 들어오는 보고는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예정된 계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거래처들이 소백물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손에 들린 만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그러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질 줄이야. 옆에 앉은 태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사과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버티지 못해요. 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을 지킨다고, 격을 지킨다고 우리가 뭘 얻었지? 오히려 모든 걸 잃고 있잖아. 그 시각 민호는 계열사 사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그는 오래된 정장을 고쳐 입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신념을 지녔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래된 정장을 입는다. 내가 살아온 길이 그 옷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가득 울림을 남겼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업계는 한 가지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소백물산, 국내 3대 그룹과 공동 프로젝트 착수. 이 기사는 단순한 계약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정 회장의 회사를 고립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기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호 그 사람은 이제 업계를 넘어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구나. 그날 밤 태주는 홀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소연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호 회장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진심만큼은 전해라.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민호는 서재에서 낡은 정장을 벗어 걸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스스로의 탓이지. 나는 그저 거울을 비춰주었을 뿐이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했던 순간 이미 그 집안의 성벽은 금이 간 거야. 소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그걸 배웠어요.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민호는 눈을 감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미 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침내 업계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 회장 일가, 연쇄부도 위기, 주요 거래처 대거 이탈. 기사의 하단에는 소백물산의 민호 회장이 새로운 신뢰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기사를 보며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사람이 업계를 삼켜버릴 줄이야. 대기업 연합회의가 열리던 날 호텔 대연회장은 각종 언론과 업계 인사들로 붐볐습니다. 조명이 밝게 쏟아지고 무대 위에는 각 그룹의 대표들이 차례차례 이름을 불리며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섬유산업의 신뢰와 품격을 상징하는 분, 소백물산의 민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연회장 가득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오래된 감색 정장을 입은 민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 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분은 진짜 업계를 이끄는 분입니다. 정 회장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선 민호를 바라보며 어제 상견례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칼날처럼 되돌아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 촌스럽다.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부끄러운 굴레가 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크기는 돈으로만 재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기업은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무시했던 인물이 업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였지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호 회장님, 낡은 정장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장이 새롭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옷은 오래되어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매일 새롭게 살아간다면 충분합니다. 저는 제 삶을 그 정장에 새겨왔을 뿐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구석에 서 있던 정 회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회장님, 어제 저희가 했던 무례한 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연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기억되지요. 오늘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것이 마지막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계와 세상의 눈앞에서 체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를 향해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결국 진실이 드러났네요.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정장의 어깨선이 조명 아래서 더욱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합회의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업계는 새로운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정 회장 일가, 주요 계약 전부 무산, 거래처 줄줄이 이탈, 회사 존폐 위기.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마다 정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체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 회장의 집무실.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이 80억입니다. 은행에서 더는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보고서를 받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태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라도 회장님께, 아니 민호 회장님께 정식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합시다.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에요. 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과 오만이 이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그녀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공장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공장 안에서는 여전히 재봉틀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그 집안이 공경에 빠졌다는 기사.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쌓은 성벽이 무너질 땐 남 탓을 할 수 없는 법이지. 그 집안이 우리를 무시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다. 소연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품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온 삶의 무게라는 걸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정장의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넌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선 거다. 며칠 뒤 정 회장은 결국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사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다 오래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는 민호를 보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 촌스럽다 그런 말 다 제가 오만해서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교훈은 남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은 당신이 딛고 다시 서야 할 곳이지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닙니다. 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말은 냉정했고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모욕했던 일 난 잊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이제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좀 무겁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분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비와 연민은 언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일은 교만이 만든 대가를 스스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창밖으로 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래된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어깨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정 회장의 집무실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와 은행의 압류고지서가 뒤엉켜 있었고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서마저 사표를 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체면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구나. 한편 태주는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아버지와 당신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알았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진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습니다. 사랑이 진짜였다면 부모님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날 저와 제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른 사람을 다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딸 옆에서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정장의 단추를 고쳐 잠그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오늘 배운 걸 평생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며칠 뒤 언론은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정 회장 일가, 회사 부도 처리 확정, 소백물산, 새로운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 세상은 화려했던 겉모습이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고 동시에 검소하지만 진심을 지켜온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공장 옆 작은 집무실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민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의 장이 닫힌 거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재단하는 세상의 허망함을 보여준 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지. 더 중요한 일이라면요? 사람을 돕는 거다. 우리가 얻은 신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 그것이 진짜 부자의 책임이고 진짜 품격이다. 소연은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봄비가 가볍게 내리던 오후, 민호는 공장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감색 정장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낡은 구두는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광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멀리 푸르게 돋아나는 나무 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직원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얻었다고요. 민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내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켜낸 거다. 나는 그저 길을 밝혀준 것뿐이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남긴 발자취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 나의 길은 헛되지 않았다. 한편 정 회장 일가는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이름은 잊히고 한때의 교만은 무너진 성벽처럼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누군가의 복수라기보다 스스로 쌓은 오만이 만든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소백물산 본사에서는 새로운 복지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오래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낡아 보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호와 소연은 천천히 본사 마당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오래된 정장의 어깨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아버지를 촌스럽다고 부르지 않겠죠. 민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촌스럽다고 불려도 괜찮다. 그 말 속에 내가 지켜온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빗방울이 그치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밝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